네, 이어서 긴급 진단 살펴보죠. 이 최희로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연결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기업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되고 주식시장이 모멘텀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서면서 미국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는데 특히 금리에 취약한 러셀 2000이라든지 부동산 업종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 부진으로 인해서 장기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화됐고 미국채 10년물이 10bp 상승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정 적자 및 예산 논란 등에 따른 부정적 심리가 장기물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국제금리 상승과 동시에 달러와 또 유로화나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원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 일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미국 모든 사용자에게 AI 모드를 검색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8% 상승했고요. 최근 알파벳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검색과 AI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가 일부 우려를 완화시켜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미국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안에 대한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선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옮겨지고 있고 이것이 IT 섹터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 팔란티어나 여러 가지 다른 투자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학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 5시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실적 발표는 이전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중국향 칩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미 5.5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충당금을 설정한 이후에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익률과 EPS에 대한 둔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규제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철폐되면서 어 엔비디아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게 돼 가지고 중국 관련 실적 개선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출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칩을 개발해서 하반기부터 중국향 수출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는 현실 자체가 엔비디아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이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슨왕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가 엔비디아한테도 손실이지만 국가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키고 중국의 AI 칩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서 미국의 AI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다음 주 어닝스 콜에서 관련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CEO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치 활동을 줄이겠다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매출이 약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덧붙이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또한 완화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다음 달 텍사스에서 실시되는 로보택시 서비스인데요. 테슬라는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특정 구역에 한정해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서비스가 몇 달 내 1,000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고
2026년 말까지 미국 도로에서 수십만 대 또는 최대 100만 대의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로보택시 관련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 등 앞으로 테슬라가 그려나갈 미래에 대해서 향후 수년에 걸친 실현 가능성과 가시성을 검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인데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기업 중 하나인 팔란티어는 얼마 전 실적 발표를 마치고 급락했던 주가가 회복하면서 현재는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재 200배 내외의 P 멀티플로 거래되고 있어서 신규 투자자가 범접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상 향후 5년간 매출과 EPS가 각각 30% 이상씩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은 4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높은 멀티플로 거래되는 만큼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보았듯이 시장 참여자들은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그 주요 실적 지표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얼마나 상회할 것인가에 상당히 민감해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소개됐던 소위 회전문 전략을 통해서 전현직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긴밀히 협력하거나 또는 팔란티어에서 경력을 쌓고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팔란티어와 정부 간 비즈니스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임원이 미국 정부의 IT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거나 또는 미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이 퇴임한 후에 팔란티어의 국방부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이외에 영국 같은 국가에 진출해서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팔란티어가 참여하고 외국 정부와의 비즈니스에서도 확장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성장성이나 수익성, 확장성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이 남다른 기업의 한계를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최첨단 GPU 칩, 그리고 민관군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는 향후 도전과 응전을 거듭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보유한 대체 불가한 전략 자산인 만큼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일호 최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